자유형 발차기 때문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나는 발차기만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답답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든 싸움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발차기를 어떻게 개선하고 다리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뛰어. 사실 발차기는 수영의 가장 기본 같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좋은 수영 선수들은 킥판을 잡고 발차기만 하면서 회복 세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들에게 발차기와 회복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발차기를 너무 세게 찬다는 겁니다. 보통 힘을 많이 쓰고 발차기를 크게 하면 추진력이 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발차기를 크게 차면 다리가 위아래로 많이 벌어지고 그만큼 물의 저항이 크게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느려지죠. 그래서 발차기는 작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가 물 위로 살짝 튀어나올 정도, 그리고 물 아래로는 깊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발차기 크기는 약 50cm, 즉 반 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발차기를 빠르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발차기를 빠르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추진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심박수와 호흡이 급격히 올라가고 금방 지쳐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좋은 발차기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발차기는 스트로크의 리듬을 보완하는 역할이지 억지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좋은 선수들은 보통 2비트 킥에서 6비트 킥까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장거리를 수영하거나 초보 단계라면 낮은 비트, 즉 발차기 횟수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다리에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낮은 사람들은 다리가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발차기 리듬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발목 뻣뻣함입니다.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축구 같은 운동을 장기간 해온 경우 발목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발끝이 충분히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발차기를 해도 추진력이 아니라 저항이 생기고 심한 경우 몸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발목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발목을 펴주고 집에서는 발등을 바닥에 대고 앉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는 핀을 착용하면 물살이 발끝을 자연스럽게 펴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발차기를 무릎 위주로 차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올바른 발차기는 고관절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릎은 살짝만 구부러져야 합니다. 발끝은 곧게 뻗고 다리 전체를 길게 쓰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다소 뻣뻣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허벅지와 고관절에서 오는 힘이 전체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아무리 발차기를 해도 다리가 가라앉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발차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머리 위치와 스트로크 자세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영할 때 몸은 저울처럼 작용합니다. 머리를 들면 엉덩이와 다리가 내려가고 머리를 너무 깊이 묻으면 앞쪽 저항이 커집니다. 이럴 땐 시선을 약 1, 2m 앞, 즉 45도 아래를 보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 위쪽이 수면과 맞닿는 느낌이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머리 위치는 몸의 롤링과도 연결됩니다. 몸을 충분히 회전하지 못하면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더 높이 들어야 하고, 그러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훈련은 식스킥 원풀 드릴입니다. 킥판을 손에 쥔 채 한 팔을 앞으로 뻗고 다른 팔은 옆구리에 둔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 6번의 발차기, 그 다음 팔을 되돌려 뻗으며 반대쪽으로 회전해 다시 6번 발차기. 이렇게 반복하면 몸의 회전이 자연스러워지고 호흡과 자세가 안정됩니다. 팔 동작의 첫 부분인 캐치도 다리 위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손이 물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이 수면 가까이 올라오고 다리가 뜨는 효과가 생기죠. 이를 훈련하려면 스컬링 드릴이 좋습니다. 풀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 다리를 띄우고 손목을 살짝 꺾어 손바닥으로 물을 옆으로 쓸어내듯이 움직여보세요. 앞에 모래더미가 있다고 상상하고 손으로 모래를 양옆으로 미는 느낌입니다. 천천히 나아가지만 물을 누르는 감각을 확실히 익힐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웨슈트나 풀부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오프렌 재질의 웨슈트는 물보다 가벼워서 몸을 쉽게 띄워줍니다. 또는 풀부위를 다리 사이에 끼우면 힘을 쓰지 않아도 다리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팔동작에 집중할 수 있어 훈련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도구에 너무 의존하면 실제 수영에서는 오히려
분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맨몸 훈련과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사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발차기가 엉덩이에서만 시작되지 않고 몸 전체가 머슬 체인 반응으로 연결되면서 추진력과 자세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정리하자면 발차기 문제는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체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머리의 위치, 롤링, 발목의 유연성, 발차기 기술, 코어 사용, 이 작은 기술적 요소들이 모여서 다리가 뜨거나 가라앉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도구도 적절히 활용하며 하나하나 교정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수영은 훨씬 부드럽고 즐거워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수영 생활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